지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말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방송이 평소와 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중국 CNC 경제 채널에서 기자로 일하며 수많은 생방송을 진행했지만 그날은 정말 달랐죠. 제 이름은 리아오입니다. 베이징 출신으로 주변국 경제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평소와 같은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한국 경제에 관한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한국의 최근 경제 지표를 설명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스크립트에 없던 말이 튀어나왔죠. 마치 다른 사람이 제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들의 성장은 허상에 가깝죠. 말을 내뱉는 순간 디렉터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손으로 목을 그으며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죠.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중국의 기술력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경제는 곧 무너질 거예요. 스튜디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맨의 놀란 표정, PD의 경악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방송에서 이웃 국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거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송이 긴급히 광고로 전환됐어요. 이어폰을 통해 PD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오,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사과 준비해. 가슴이 쿵쿵 뛰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카메라가 다시 켜지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앞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부적절하게 표현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는 방송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SNS에서는 제 발언이 순식간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어요. 국가 위신을 떨어뜨렸다.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편성 국장의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문을 열자 국장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짓으로 들어오라 했죠. 리아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다고 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단 몇 초의 실수가 국제적 문제로 확대된 거예요. 국장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당분간 출연 정지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거고 공식 사과문도 준비해야 해. 사무실을 나오는 길,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15년 경력에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고 알림은 계속해서 쌓여갔죠.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SNS를 열었어요.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밤 풍경이 펼쳐졌지만 평소 같으면 감상했을 야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한숨을 내쉬며 오늘 방송에서 했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모델은 취약하다. 중국의 기술력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보고서와 뉴스 기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것뿐이었죠. 어째서 그렇게 확신에 찬 비판을 했던 걸까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판단했구나. 책상 위 컴퓨터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최근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번화가 사진, 첨단 기술 산업단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건물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묘사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생각이 깊어졌어요. 새벽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야겠다고요. 나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편견에 불과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편성 국장과 통화를 요청했죠. 기다림 끝에 국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아오, 아직도 SNS가 들끓고 있어.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특집 취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현지 상황을 보고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금 농담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간다고. 내 발언 때문에 항의가 들어온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취재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이 정확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한국 경제가 중국에 비해 어느 정도 뒤처져 있는지, 그들의 기술력은 실제로 어떤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국장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어요. 마침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한 내용이라면 시청자들의 관심도 끌 수 있을 거야. 물론 진실되고 객관적인 보도여야 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공식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중국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내심 한국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주요 산업시설과 경제 중심지를 조사했습니다. 방문할 곳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물색했죠.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의 본사와 연구소,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강남 지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 다양한 장소를 계획에 넣었어요.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몇 벌과 캐주얼한 옷도 준비했어요. 카메라 장비와 녹음기도 점검했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내 발언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건을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진실만을 보도하자.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음 날 아침 방송사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취재팀 2명이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편성 국장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죠. 리아오, 이번 취재는 내 경력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사의 신뢰도와도 직결된다는 걸 명심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불필요한 논란은 만들지 말게.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천의 해안선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비행 내내 한국 경제 자료를 검토하고 취재 계획을 다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했죠. 이번 취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과연 내 예상이 맞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저는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취재팀원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맨 왕시안과 음향 담당 장회인은 모두 베테랑이었죠.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네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군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은 취재 장비가 많아 마지막 무리와 함께 내렸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순간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죠. 생각보다 맑았어요. 베이징의 스모그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의외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최신식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터미널을 따라 걸으며 왕시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와,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베이징 공항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디지털 표지판과 자동화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취재팀과 함께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보였어요. 중국어 서비스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택시 타러 갑시다. 공항 출구로 나가자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택시들이 보였습니다. 저희 차례가 되어 택시에 타자 기사님이 거울을 통해 저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유창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국어를 하시네요? 네, 요즘 중국 관광객이 많아서 배웠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강남 엠버서더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세 사람 모두 조용히 빠져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녹지가 잘 조성된 도로, 정돈된 도시 경관, 최신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리아오 선배, 여기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네요. 장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징의 일부 지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매체에서 자주 묘사하던 침체된 한국의 모습은 적어도 지금 제 눈앞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죠. 택시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한강을 지나며 보이는 강변 풍경, 높게 솟은 빌딩들, 세련된 도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은 베이징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여기 날씨가 베이징보다 좋네요. 왕시안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대기가 맑아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택시가 강남의 번화가로 접어들자 현대적인 건물들, 세련된 쇼핑몰,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침체된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왕시안이 물었습니다. 선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 첫인상일 뿐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면 실체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구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과연 내 말이 정확했을까? 객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중국에서 묘사되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취재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오전에는 강남 일대의 기업들을, 오후에는 스타트업 밀집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팀원들과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죠. 오늘은 먼저 삼성전자 본사 외관을 촬영하고 주변 기업 환경을 취재합시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스타트업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의 서울은 활기찼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신호등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카페에서 잠시 미팅 전략을 짜고 갑시다. 번화가의 모던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취재 질문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1시간 정도 작업한 후 일어나 계산을 했죠. 좋아요. 이제 가볼까요?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왕시안이 소리쳤습니다. 선배,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머니를 더듬어 봤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았죠. 카페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급하게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웃음을 지었어요. 손님, 방금 지갑을 두고 가셨더라고요. 찾으러 오셨죠? 놀랍게도 그녀는 제 지갑을 카운터 아래에서 꺼내 내밀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현금, 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중국 돈으로 약 2,000위안이 들어있었는데 한 장도 빠지지 않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시다니.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인데요.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카페를 나와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중국이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장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택시를 타고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던 중 갑자기 통화가 걸려왔어요. 편성국장이었죠.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통화를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동안 외관 촬영과 주변 환경 취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도 확인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당황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다니.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왕시안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경찰서를 찾아 들어갔어요. 다행히 한 경찰관이 간단한 중국어로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택시 회사에 연락해보겠다고 했죠. 택시 번호나 영수증이 있으신가요? 다행히 왕시안이 촬영을 위해 택시 외관을 찍어두었어요. 번호판이 사진에 찍혀 있었죠. 경찰관은 즉시 택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5분 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져오고 계세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 25분 만에 택시 기사가 제 핸드폰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건넸죠. 승객의 물건을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경찰서를 나와 취재팀과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2번이나 분실했다가 온전히 돌려봤다니. 중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정직함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장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매체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습을 거의 다루지 않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곳의 질서와 정직함, 친절함은 제가 방송에서 묘사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걸까? 식당에 앉아 메뉴를 보며 왕시안이 물었습니다. 선배, 지금까지 본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결론 내리기는 이르지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면이 많아. 앞으로의 취재가 더 중요해질 것 같네. 창밖으로 분주히 오가는 서울 시민들을 바라보며 내 안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삼성전자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웅장한 공간과 첨단 기술로 가득한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죠. 안내원을 따라 이동하며 연구소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어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인공지능 연구실 등 최첨단 시설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평균 5개의 특허가 출원됩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는 3나노 공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죠. 중국과 비교해도 최소 2-3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방송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중국을 모방한 수준이라고 폄하했던 그 기술이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최신 전기차와 수소차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빙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했죠. 저희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죠. 생산 라인을 견학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도를 목격했어요.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내가 방송에서 묘사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실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단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객실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는데 편성국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의 취재 결과를 묻길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모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의 열망이 솟아올랐어요. 기술이나 경제가 아닌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취재 일정표를 보니 내일은 남산타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휴식 같은 일정이었지만 오히려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시안과 장웨이에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카메라와 장비를 최소한으로 가져갑시다. 관광객처럼 자연스럽게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남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기사님이 저희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채고 친절하게 물었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중국어로 니하오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남산타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산이에요. 타워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시면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질 거예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기사님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승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환영해 주세요. 놀랍게도 버스 안의 승객들이 일제히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차할 때 기사님은 명함 한 장을 건네주셨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타워에 도착해서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의 파노라마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으려는데 한 노부부가 다가왔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노신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여러 각도에서 정성껏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전문가 수준이었죠. 감사 인사를 하자 노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인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취재차 방문했어요.
아, 기자분들이시군요. 우리나라가 마음에 드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작은 종이약 3개를 꺼내 저희에게 건네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행운 부적입니다. 여행이 평안하길 바라요. 감동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접은 종이약에는 평화, 행복, 건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타워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죠. 중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딸이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희의 취재 목적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작은 용기를 내밀었어요.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예요. 선물로 가져가세요. 중국에 돌아가시면 한국의 맛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을 감사히 받았어요. 식당을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손님이 아닌 친구로 맞이할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왕시안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취재했던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국가의 진정한 힘은 GDP나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에 있는 거야. 객실에 돌아와 종이약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는 오늘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메모장을 펼쳐 오늘의 경험을 적기 시작했어요. 취재 7일차. 오늘은 숫자나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한국의 또 다른 힘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어쩌면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군. 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죠. 국장은 제 경력을 걱정했지만 저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선택했어요.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을 시작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C 경제 채널의 리아오입니다. 오늘은 한국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기술,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 깨끗한 서울의 거리, 정직하고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제가 이전에 방송했던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중국 기술 모방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한국 사회의 정직함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방송이 끝나고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는 기자가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한 달 후 편성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게 될까 걱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국제부로 발령 내기로 했다. 글로벌 시각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다양한 나라를 직접 취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하지만 제 방송이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 논란은 있었지. 하지만 시청자들은 진실을 원해. 사무실을 나오며 책상 위의 종이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 행복, 건강이라는 글자가 빛나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김민수 KBS 팀장이었습니다. 리아오 씨, 용기 있는 방송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꼭 다시 만나요. 미소가 번졌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나침반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